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강의는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프링캠프 남홍규 부대표입니다. 투자 프로세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VC의 일반적인 투자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와 VC 간의 미팅이고요. 그 다음 기업 설명회 IR을 거치게 되고요. 세 번째는 투자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 심의회라는 것을 VC가 개최를 하고요. 끝으로 여기에서 승인된 회사에 대해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미팅입니다. 미팅은 스타트업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은 이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주변에 우리 선배들, 그리고 또는 동료들, 그리고 후배들 중에 투자 유치를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로부터 투자자를 소개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VC들은 전혀 일면식도 없는 많은 스타트업들로부터 이메일로 회사 소개서를 받고 있습니다. 불현듯 갑자기 회사에 내 이메일로 스타트업 자기소개서를 받는 것과 내 주변에 내가 투자를 했던 신뢰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부터 또 다른 회사를 소개받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주변의 스타트업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투자자를 소개받는 방법은 조금만 발품을 팔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에는 만남 자체도 더 수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더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스타트업 대회 또는 각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투자자를 만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 또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메일로 투자자에게 우리 회사 소개서를 보내는 방법보다는 주변에 투자 유치 경험이 있는 회사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투자를 받을 때 도대체 몇 개의 투자자를 만나는 게 좋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하세요. 이 답변은 간단치는 않습니다. 어떤 회사는 한두 번 만나고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회사는 10개에서 20개 회사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은 없지만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더욱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때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너무나 많은 투자자를 만나게 되면 사업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 유치 과정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5개에서 10개 이내의 적합한, 본인 회사에 가장 적합한 투자자만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5개 회사 정도와 컨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투자로 연결이 안 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5개 회사 정도 만나는 이러한 방법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나 많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VC를 만나는 것은 좀 지양할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IR입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IR은 기업 설명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IR에 꼭 담겼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람, 기술,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과 아이템, 시장 현황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의 기업 설명서에 잘 담겨 있어요. 근데 가끔 회사들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회사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분들이 왜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지,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크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왜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얘기를 하지 않은 채 기술과 아이템 설명만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소개하고자 하는 집중도 그리고 파급력이 더 낮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템, 하나의 기업 설명을 하더라도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아주 중요하게 투자자들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얘기도 꼭 담았으면 좋겠고요. 분량은 가끔 가다가 PPT 뭐 50장씩 해서 기업 설명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너무나 빡빡하게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핵심이 되는 내용 한 20장에서 30장 정도 분량으로 기업 설명회 발표를 하시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하고 20분에서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기업 설명회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R까지 마쳤을 때 투자자가 다음 투자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봅시다 하고 연락이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IR까지만 하고 투자 협의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IR을 마친 다음에 투자 조건 협의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투자의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해관계인 또는 기업가치 이러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투자의 방식은 우선주, 보통주, 인수채권 등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스타트업 투자 방식은 우선주 방식이 가장 절대적으로 많은 방식입니다. 근데 보통주로도 투자를 하는 경우도 꽤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VC들은 우선주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이라는 아주 생소한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연대보증인과는 다른 개념이고요. 연대보증인은 대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개인이 돈을 다 갚아야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투자에서는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는 연대보증인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주식을 주고 돈을 받고 나서 이 돈을 갚지 못하거나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이해관계인이 대신해서 돈을 갚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인과 연대보증인이 서로 다른 개념이고요. 다만 이제 각 계약서에서 이해관계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계약 체결 시에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투자 조건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업 가치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업 가치가 결국 회사가 시가총액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회사가 총 얼마의 기업 가치에 투자를 받는지에 따라서 주당 인수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올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를 보았더니 우선주 방식이 약 절반 정도에 이르고요. 보통주가 20%, 그리고 인수채권 CBBW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의 방식은 초기, 중기, 후기 모두 합친 투자의 방식이고요. 후기에는 주로 프리-IPO 단계의 보통주 투자가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만을 놓고 본다면 우선주 방식이 한 48%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우선주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심의회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투자 조건 협의가 된 것을 바탕으로 내부 심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투자자들 내부에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그 다음 투자 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팁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기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팁스? 안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 밑에 이제 약자가 있잖아요. 테크. 이게 이제 좀 핵심인 것 같아요. 팁스는 지금 현재 정부의 많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
기술의 가장 핵심을 두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팁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팁스 홈페이지에서 지금 따온 이미지인데요. 왼쪽 밑에 팁스 운영사라는 게 있고요. 이 팁스 운영사는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국내에 약 39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팁스 운영사, 소위 말하는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 회사들 중에 약 39개의 운영사가 현재 팁스 운영사로 있고요.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모두 다 팁스 운영사는 아닙니다. 이 팁스 운영사가 창업팀, 그러니까 소위 스타트업에 1억 원 내외의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팁스 추천을 하게 될 경우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한 스타트업을 팁스 운영사가 추천을 하고 그 심사에서 최종 승인이 나게 되면 정부는 이 스타트업에 약 5억 원 정도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다른 정부 프로그램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금액 수준이었었다면 이 팁스는 기술 기반의 회사에 한 번에 약 5억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5억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2년여에 걸쳐서 1년에 2억 5천, 그 다음에 2억 5천 이러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그러면 5억 원을 받을 때 정부에 지분을 주느냐, 주식을 주느냐? 없습니다. 일체의 지분이나 주식을 제공하지 않고요. 정부는 이 회사가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5억 원의 자금을 어떠한 대가 없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 회사가 하나의 성공이라는 여러 가지 기준의 지표가 있는데 이 성공했다는 기준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이 5억 원의 10%인 5천만 원의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졸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회사가 성공을 하게 되면 지원받은 5억 원 중에 5천만 원을 돌려주면 되고, 만약에 회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연대보증도 없고 회사가 갚아야 하는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그 5억 원 중에 5천만 원을 상환하는 경우는 회사가 성공했을 경우에만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팁스 프로그램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창업팀의 60% 이상의 지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는 문구가 또 하나의 핵심인데요. 엑셀러레이터들, 그러니까 팁스 운영사 또는 팁스 운영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또 팁스 추천 대상이 안 됩니다. 투자자가 투자를 한 이후에도 반드시 초기 창업 멤버들이 6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팁스 추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팁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은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도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상으로 투자 절차 그리고 팁스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